안녕하세요. 컴공선배 스카이 제리입니다. 네, 오늘은 컴공학부생이라면 컴공학도라면 꼭 알아야 하는 8가지 상식에 대해서 8가지 상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식은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많이 이제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는 FAQ를 좀 추려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그 질문에 빠르게 응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제리 수학 잘하셨나요? 저 수포자였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질문은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별로 없고요. 그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논리적인 사고, 그래서 그런 문해력 이런 것들이 그 프로그래밍 공부를 할 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거지,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그 프로그래밍을 못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수학을 잘하면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연관성은 어느 정도는 있지만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프로그래밍 못한다 이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그거는 마침 제가 그걸로 갔다 왔어요. 그게 이름이 뭐냐면 IT 산업체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하려면은 몇 급 이렇게 막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1에서 4급 다 갈 수 있는데 1에서 3급은 현역으로 가시는 거고 4급은 보충역으로 가시는 거다. 근데 보충역이 가기가 조금 더 쉬워요. 근데 IT 산업체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대학교 2년은 끝내신 상태 혹은 실무를 2년 이상 하신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지 자세한 거는 말로 설명드리기는 많이 어려우니까 제가 여기 밑에 링크 남겨가지고 어떤 분이 Awesome Alternative Military Service라고 해서 군 복무 대체하는 거를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컴자도 모르는데 대학교 가서 따라갈 수 있을까요? 되게 질문 많은데 상관없습니다. 오시면 되세요.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좀 더 적고요. 그러면 뭐 재밌어 보여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오시면 되고요. 적성 관련된 거는 이제 저희가 이 적성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었으니까 여기에서 적성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시면 됩니다. 저도 문과 계열이었어요. 저 수포자였습니다. 2차 지원으로 온 거니까 너무 이렇게 지레 겁먹지 마시고 저희 이거 편 참고해서 최소한의 적성은 있는가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카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에? 일단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안 그래지고 있어요. 조금 옛날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해외에서는 국외에서는 흰머리 개발자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나이가 좀 들면은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조금 덜 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그분들이 관리직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경우가 그렇지 내가 개발 끝까지 할 건데 하면서 남아있으신 분들은 계속 개발 잘 하세요. 제리가 여태까지 만나신 분들 중에서 개발하시는데 제일 나이가 많으셨던 분이 어느 정도셨나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40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셨었어요. 네. 그래서 개발자는 취직하나요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전망도 밝아지고 있고 좀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많다. 조금 옛날 얘기에 가깝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많은 얘기를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더 영상으로 찍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비전공자라고 해서 개발자가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지금 답변을 드리려 하는데 마침 저희가 찍어놓은 게 있어요. 네, 구글 개발자 되는 3가지 방법 여기 있는데 이걸 잘 보시면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봐주시고 그걸 봐도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그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꼬리 질문으로 비전공자가 개발자 될 수 있나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고요.
비전공자냐 전공자냐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너 혹시 요리사를 뽑는데 너 스탠퍼드 요리 대학원 나왔어? 아니면 뭐 어리 요리 대학원 나왔어? 이런 거 상관없잖아요. 저희는 그냥 집 앞에 있는 짜장면집도 엄청나게 맛있으면 줄 서서 먹습니다. 그쵸. 개발도 똑같아요. 너가 학벌이 어쩌고 전공이 어쩌고 비전공이 어쩌고는 모르겠고 너 개발 잘해? 이게 1번이에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건 개발자 한정입니다. 네. 그냥 대기업 취직이나 사무직 취직은 다를 수 있어요.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개발 실력으로 줄 세우는 게 맞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답을 드리려 하는데 마침 저희가 또 찍어놓은 게 있어요. 노트북 관련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부품들에 대한 설명들까지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본인이 다루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를 검색을 해보면 뭐 몇 기가를 뭐 추천하고 어떤 부품을 추천하고 이런 것들이 구글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뭐 그래픽을 다루거나 뭐 머신러닝을 돌리거나 뭐 이런 헤비한 작업, 뭐 포토샵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컴공 학부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데는 그렇게 높은 사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물론 30만 원대 뭐 이런 울트라북 이런 건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 100만 원 아래로 충분히 그 커리큘럼을 소화할 수 있는 노트북을 장만할 수도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50에서 100만 원쯤 요쯤이 딱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가성비로만 간다면. 네. 아예 없이는 불가능해요. 근데 완전 전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입 개발자다 보니까 일단 베이스가 탄탄한가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자료구조 문제도 내고 알고리즘 문제도 내고 하는 건데 그거를 막 엄청나게 깊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뭐 안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니까 그거는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시고 실제로 개발자로 취업을 하시려는 거면은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만드는 약간 최대한 실무에 가까운 그런 능력을 기르시는 거에 약간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두 가지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IT 기업에 들어갈 때는 그 자료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용하는 방법 이걸 사용하면 뭐가 좋은지 단점은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속지를 하는 게 좀 IT 기업을 준비하는 개발자의 자세, 컴공의 자세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좀 큰 기업에서 이제 알고리즘 테스트를 보고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거는 개발을 잘하냐라기보다는 너가 학교 생활을 충실히 잘 했는가에 대한 척도로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사용 방법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그 자료 구조를 내가 구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이런 레벨까지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그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제일 제가 알고리즘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이 알고리즘을 왜 보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얼만큼의 해결 능력이 있는가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막 알고리즘 100문제를 뭐 1시간 안에 풀 수 있어서 무조건 뽑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제 해결을 잘 하는구나 정도니까 개발자로 가고 싶은데 알고리즘을 진짜 미친 듯이 맨날 알고리즘만 하는 거는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는 알고리즘 중요한데 그 알고리즘 문제를 풀다가 아유 너무 재밌는데 하면서 알고리즘 테스트 막 하고 그다음에 전국 대회 나가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개발자 한정. 어떤 회사에서 어떤 언어나 그 프레임워크를 쓰냐 이거는 사실 저희도 다 모릅니다. 그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있는 기술이라 알 수는 없고 그 회사가 공식 홈페이지에 써놓거나 혹은 채용 공고를 올릴 때 어떤 언어 그리고 그 프레임워크를 쓴다 이런 걸 올려놓기 때문에 그 질문은 그 채용 공고나 이런 걸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서버 개발자로 갈 때는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리고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 이런 거를 자주 쓰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언어는 자바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쪽으로 가신다 하면은 자바나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하시면 되고 iOS 쪽으로 가려면 오브젝티브 C랑 스위프트가 있는데 오브젝티브 C는 잘 요새는 안 쓰이고 있고 쓰는 데도 있어요. 근데 스위프트를 많이 쓴다. 이거 웹 쪽으로 가실 거면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쪽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통적으로는 스프링, 스프링부트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JSP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왔고, 그 다음에 또 PHP 백엔드 쪽으로 PHP나 ASP, .NET 프레임워크 이런 것도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 요즘은 이제 좀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는 것들을 또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React.js, 그 다음에 리액트 뭐 네이티브 아니면은 Vue.js, Node.js 이런 식으로 지금 방금 말한 건 플랫폼별로 하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트렌드에 맞는 언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언어들이 뭐가 있고 이걸 공부하는 것보다는 어떤 언어든지 소화할 수 있는 피지컬을 기르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앞서 말한 언어들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공부를 해보시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다른 언어를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본질적인 걸 갖고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프로토콜 지향 프로그래밍, 절차 지향 뭐 이렇게 아예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거는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같은 계열에 있는 그 언어들은 사실은 더 본질적인 거에 집중해서 필요할 때 그 새로운 언어를 습득해서 풀어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줄 정리는 한 언어 숙달하시고 한 프레임워크 숙달하시면 다른 건 익히는 건 쉽다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컴공이 알아야 할 상식 8가지 그리고 FAQ를 버무려서 잘 얘기를 나눴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읽어드리지 못한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꼭 대답을 듣고 싶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거의 대부분 다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지만, 또 여기에 댓글 한 번 더 그 성심성의껏 달아주시면은 여기에 달린 댓글을 또 각별하게 좀 더 신경 써서 이제 댓글을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영상으로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